코스피가 이 정도 흐름에서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저는 코스닥이 키 맞추기 형태로 더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좋든 싫든 2차 전지에 힘이 필요한데 저는 2차 전지 저는 7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근데 오늘 우리 장중에 오전에 사실 그 트럼프 바이든 토론회가 있었죠. TV 네. 토론. 근데 한 60% 이상이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봤는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가 안 들려. 너무 힘이 빠진 약간 이런 목소리라 가지고 아니 그 뭔가 그 이유는 있더라고. 그 하기 전에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일단 핑계는 좀 잡았는데 어쨌건 아 그래도 뭔가 힘 있게 딱 얘기하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평가는 미국 사람들 평가는 60%가 이상이 트럼프가 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 글쎄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오른 거 보면 좀 깜짝 아니 좀 의외였어요 저는. 뭐 2차 전지주는 여기서 더 빠지는 것도 이상하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렇게 성장성이 좋다라고 했었던 산업과 기업인데 여기서 또 빠져? 그러면 진짜 이제 충격인 거고, 일단 저는 단순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의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자, 이제는 덜 오른 쪽을 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엔터,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이렇게 좀 압축이 되면서 가격적인 이제 변화의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를 이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꾸준히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3분기에는 진짜로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제 그 진짜로 괜찮아지겠지가 6월, 7월, 8월 수출 데이터가 보여줄 겁니다. 전기차의 그래 수출 데이터와 이 완성차 브랜드의 이 판매량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진짜라면 저는 사도 괜찮지만 연속성이 떨어지면 이번에도 혹시나 역시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2분기 전망까지는 조금 아직 안 좋죠. 좋잖아요.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히려 실적 안 좋으면 그때 실적 발표하고 올랐잖아요. 네네. 저는 만약에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눈높이가 낮췄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빠져도 왠지 개파락 이후에 이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적 발표 날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토론회 끝나고 네. 지금 미국 증시 그 선물 지수들 근데 그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냥 시장의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것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막 시작하는 레이스의 어떤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대선 토론에 대한 화면을 가지고 지금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게 11월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우세해진 것은 맞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당연히 관련주들을 저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있죠. 트럼프 관련주를 미국장에서 찾을 거냐, 아니면 트럼프 관련주를 우리나라에서 찾을 거냐. 네. 어찌됐던 기세는 트럼프가 지금 유리하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열릴 미국 증시도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릴 증시도 추가적으로 이 둘이 맞붙기 전까지는 트럼프가 조금은 더 유리한 쪽으로 저는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미국장에서 찾을 거냐 국내에서 찾을 거냐 여기서 이제 조금은 종목군들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새 이제 미국장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 트럼프의 수혜주라면 저는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유일하다. 확실한 트럼프 관련주.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인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대선 토론을 통해서 수혜주를 찾고 있다면 산업을 찾을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이 그럼 무엇을 하느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잠깐 뜸해지긴 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가장 많이 소통을 했었던 채널은 SNS였습니다. 그렇죠. 이 SNS 채널을 직접적으로 관리했던 바로 이 회사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고, 여기에 지분 60%의 주인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증시에서
이 트럼프 관련주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TDJ 티커가 이제 TDJ거든요.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지금부터 차라리 천천히 담아 보시는 게 좋다. 이게 지금 트위터에 대항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트위터에 이제 왜냐하면 영구 계정 정지를 좀 받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자기만의 어떤 SNS가 좀 필요함을 확실히 느꼈는지 그때 이후에 이제 생긴 회사인데 저는 확실한 수혜주는 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지금 다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만은 확실한 트럼프 수혜주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찾아본다면 저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방송을 하고 갔어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대형주단에서는 삼성전기를 보자. 그리고 이제 섹터 쪽에서는 방산주를 보자. 이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기도 좋았고 방산주도 좋았고 저는 방산주는 두 후보자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 이 국방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방산주를 꼭 보셔야 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전히 지금 늘어지고 있고 또 중동 쪽에서는 또 이스라엘이랑 또 그들이 뭐 싸우네 마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국방비를 줄인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글로벌 증시에서 찾는다면 TDJ, 국내에서 찾는다면 방산 쪽을 꼭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봤을 때 미 대선 끝나면 전쟁 터질 거예요, 중동에서 아마. 아, 그렇죠. 네. 그동안 억눌러 오던 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하는 꼬라지 봐서는 걔네들 그냥 뭐 갈지마운데 그냥 약간 눈치 봐주는 정도? 그러면 이제 끝나고 보자. 약간 이런 걸로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렵네요, 정치. 그렇죠. 자, 일단 오늘 SK이노베이션이 한 6%대 상승을 했고 GS도 흐름이 좋았어요. 일단 정유주들이 상승한 이유, 혹시나 트럼프가 에너지 이쪽에 그 좋게 그 뭔가 정책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냐?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WTI 유가가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다가 갑자기 확 튀었다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이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올랐으니까 SK이노베이션이 올랐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유가는 천천히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최근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지금 이 정유주들이 몇 개 없는 우리나라 정유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도 방산과 더불어서 정유주도 지금 트럼프가 우세하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이제 체크가 되는 거고 친환경 하면 바이든.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화학 하면 이제 트럼프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 가지 또 추측을 해보면 SK가 지금 전체 그룹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금 필요해. 돈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SK 스퀘어도 땡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SK 붙은 기업들이 요새 바닥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명분을 좀 만들다 SK이노베이션까지 지금 땡긴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그룹 자체가 지금 힘들어요. 부채, 아, SK온 그렇죠. 때문에 거기 그거 하나가 지금 완전히 그 늪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든 부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가 미래 먹거리로 SK온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가장 성과가 안 좋은 쪽이 하필이면 이 SK온이다 보니 SK온은 버릴 수는 없죠. 버리면 완전히 그 성장 산업에서 그죠. 도태돼 버리는 완전히 거니까. 도태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서 챙겨가야 하는 과정에 오너 리스크까지 터졌으니 지금 아마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그룹사 직원들은 기분이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유주 얘기 딱 나오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워런 버핏이 그 지금 이 기름 관련주들 엄청 많이 사놨었잖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에 베팅을 했구나 하는 트럼프에. 생각으로 좀 연결이 됐네. 끝나고 나서 네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뭐죠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로켓 전면전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WTI라든가 이쪽이 그렇게 튀지는 않았어요. 튀지는 않아요. 튀지는 네.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별 이슈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는 그런데 근데 실제로 그들이 치고 받으면 미국이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이젠 또 어떤 나라가 떠오를 거냐면 시장에는 이란이라는 또 나라가
또 이제 이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경우의 수가 지금 복잡한데 일단 현재까지로는 WTI가 이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우리도 아직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내 석유 수급 동향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는 러시아의 의존도가 제법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빠지고 나서 의존도가 높아진 쪽이 미국이냐? 아닙니다. 미국의 의존도는 과거와 비슷했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쪽은 중동 쪽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동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엄청나게 또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을 거고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 가지고 있는 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의 가격이 튀는 것을 어느 정도 저는 제한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의 변수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뭐 중동에서 기름 못 가져오면 미국에서 받아오면 되니까 저희도. 그렇죠. 그 거리도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슷해요. 한 보름 정도 거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 대안이 생긴 거지 미국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 중동 지역에서 예전에는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개입하고 조절하고 하다가 이제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정유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 영일만 이슈, 그러니까 네. 대한고래 이슈 때문에 이미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노이즈가 있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을 즐기시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없으셨던 분들은 정말 장중에 매매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운주도 많이 올랐죠? 네. 특히 해운주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뭐 세죠. 오늘 완전히 뭐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 해운 쪽에서의 이 운임 그리고 관련된 어떤 환경 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오늘의 상승을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져 갈 것이냐를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면 12주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미 3개월 동안 이 기조는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또 쉬어가는 모습들은 있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이는 시간차가 지금 굉장히 좀 크잖아요. 원래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했었던 종목이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대한해운 아니면 HMM 혹은 페노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들이 먼저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대신에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쪽이 STX, 그린로직스가 먼저 움직였고 그 기업이 이제 시총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시총이 작아서 움직이나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이 해운사마다 이 밀고 있는 주력 선종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선과 관련한 쪽, 그러니까 이쪽이 많은 게 STX 그린로직스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로직스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런 운임 지수 상승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이제 1순위가 이제 지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대한해운이 그 다음으로 이제 벌크라든지 컨테이너선에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순서대로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되면 HMM도 움직이지 않을까, 페노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한해운을 계속 보는 게 맞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볼 거라면 흥하해운까지 보는 건 괜찮은데 HMM과 페노션은 워낙 지금 수급 자체의 꼬임 현상이 오래됐던 기업들이라서 저는 이쪽은 다소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흥하해운이 이게 탱커선 위주로 케미칼 탱커선 위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쪽은 아마 별 수혜는 없을 건데 근데 일단 운임 지수가 뭐 BDI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탱커선 다 할 것 없이 지금 다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그 해상 운임 네. 이게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세요. 이게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가질 것 압박이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렇고 오늘 또 PC의 물가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참 언제는 고용이라든지 이게 좋으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나쁘면 나쁜 대로 이제 경기 또 둔화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서 굉장히 불편한데 저는 아무래도 추후에 가서 좀 내릴지라도 한번 고점은 또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운주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적으로도 앞전 고점 부근에 물려있을 만한 물량이 제법 나왔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종가가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네네. 또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 대신에 사실 이 이슈는 우리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나도 지금 사도 되나? 그런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라고 할지언정 매수의 타이밍은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상 운임 관련한 이슈는 사실 실적주로 봐야 되는 거죠. 운임이 이렇게 좋으면 당연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하지만 지금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테마로 보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없으신 분들이 너무 구태여 이 섹터까지 포트에 담아 넣으시면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차라리 남들 피눈물 날 때 담으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정이 깊어지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영역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21선 부근에서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치. 네. 근데 저렇게 모르지. 21선에서 미래를 알면은 21선 지지하면서 여기 안 올라갈 있죠. 거라고 알면 아니 뭐 집 팔아서 다 되지. 아니 근데 이제 너무 그 운임 지수가 코로나 때만큼 지금 막 맞아요.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명확하게 매주 나오니까 그 데이터 보신 분들은 아마 좀 그리고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도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야 될 물동량들은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들을 누가 공급을 할 거냐?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기타 국가들이 공급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PC선이 이제 필요한 거죠. 석유화학 제품을 날라야 되는 PC선이. 그래서 PC선에 대한 수주가 많아지니까 누가 이득을 많이 보냐? HD 현대미포가 PC선에 대한 수요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올해 갑자기 PC선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올해 계획했던 100%를 이미 넘어선 그런 또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라 오히려 해상 운임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도 들지만 영역을 좀 확장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아, 이렇게 되면 조선주도 계속 같이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압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유가니 아니면은 뭐 방산주니 이것만 생각하는데 해운주도 거기에 끼어들 그렇죠. 것 같긴 해. 우리도 북한, 러시아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우리 쪽에 문제 생기면 진짜 세계적인 물동량에서 상당한 엄청나죠. 그러니까 파급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반도체 값이 이런 뭐. 섹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저도 왜냐 복잡한 게 분명히 물동량이 많다는 건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갑이 지금 그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물가도 높다 그러고 네네. 실제로 느끼는 경기 자체는 체감 자체는 굉장히 낮은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경기 민감주라 불리우는 기업들 혹은 섹터들이 움직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믿고 쭉 가져가기보다 변동이 나오면 좀 대응을 하시려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알겠어. 7월인가 8월인가 그게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 제재하면서 지금 들어보니까 그 이제 수입 못하는 것들 관세에 그렇죠. 많이 무기는 맞아요. 것들 지금 미리 막 최대한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너무 운임이 올라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하여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어쨌건 뭐 일어나는 현상은 오르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정유주도 그렇고 해운주도 그렇고 탑픽 어디로 보세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상황에 와서 많이 저는 그런 올랐는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해운주는 많이 올랐으니까 더 안 오른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가도 되는데 없으신 분들이 굳이 지금 해운 운임 관련주를 지금 보는 게 저는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돼서 만약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조금이라도 좀 플랫하게 이어지면 이쪽에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추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유주는 사실 정유주 본래의 모습은 뭐냐면 WTI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WTI 유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적인 메리트, 기술적인 반등만 보고 저는 매매를 하기에는 지금 봐야 될 섹터가 너무 많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반도체만 봐도 벅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랑 오른 거는 또 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뭐 월요일 날 또 한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굳이 저는 굳이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정유주가 움직여 이렇게 정유주로 국한되는 것보다 종목군들이 더 많은 산업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유라든지 이런 해상 운임 관련주는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서 저는 만약에 보신다면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서 힌트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 하나의 흐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좀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러니까 뭔가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이크론 나오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나왔는데 마이크론으로 SK 하이닉스를 비교하자니 HBM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이제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 우리나라 투탑도 원래 빠지는 게 맞는데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어서 아마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은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하반기에 또 시작이기도 하고 올해 깔끔하게 저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시장이 오늘로서. 그래요. 하여튼 그러네. 오늘이 2분기 마지막이네. 마지막이네. 반기 마무리. 월요일이 또 1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1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또 다음 주가 설레이네. 네. 첫날부터 좀 올라주는 게 좋은데 그죠?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核心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